예, 5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청약의 효력 시기, 그죠? 청약의 효력, 그죠? 청약의 효력이다. 자, 청약의 효력이다.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한번 알아보자, 그죠? 효력 시기다. 자, 청약은 그러면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청약의 효력 시기다. 그래서 이제 청약은 원래는 도달주의를 우리가 원칙으로 합니다. 도달주의.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된 순간에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엔나 협약인 CISG에서도 같이 이렇게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죠? 원칙으로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민법도, 그죠? 우리나라 민법도 도달주의를, 대한민국 민법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효력 발생이 도달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도달주의다. 그럼 이 도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도달이를 하냐. 그러니까 청약이 피청약자, 즉 피청약자, 자,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피청약자에게 도달 시점이죠. 도달 시점에 자,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방법은 우리가 구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그죠? 구두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구두로 했을 때는 이제 직접 전달이 돼야겠죠. 구두로 했을 때는 직접 전달이 돼야 되겠죠. 직접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돼야 되겠죠. 직접 전달이 돼야 된다. 그죠? 구두로 했을 때는 직접 전달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뭐 어떤 영업소나 어떤 우편지의 주소로, 그죠? 영업소의 주소로 그냥, 그죠? 우편 주소로 이제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의 방법은 이제 또한, 만약에, 이런 이제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것은 요거는 이제, 거주지로, 그죠? 거주지로,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나, 그 다음에 주소지, 그죠? 영업소나, 주소지, 주소지로, 전달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영업소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 즉, 일상적 거주지, 그죠? 일상적 거주지. 그죠? 일상적 거주지로, 일상적 거주지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청약은 피청약자, 즉 청약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되고, 이거는 구두로도 됩니다. 구두로 할 경우는 직접 전달이 돼야 되고요. 또는 영업소나 주소지, 또는 영업소나 주소지로 전달이 되거나, 또는 영업소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일상적 거주지로 전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청약의 어떤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나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죠. 그죠?
청약의 치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철회는 뭐고 취소는 뭐냐 이러죠. 이제 철회란 것은 이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죠? 도달 전에 그 효력을 갖다가 없애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취소는 이제 위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 취소는 이제 취소는 도달해서 효력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되죠. 효력 발생 후에 뭡니까? 취소는 효력 발생 후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효력 발생 후에 소급해서, 그죠? 요거는 이제 도달해서 효력 발생,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죠? 후에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 차이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는 요건이 되어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그죠? 요건이 되어야지만 성립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취소도 어떤 요건도 필요하지만 효력이 발생된 후에 이 피청약자가 성낙의 의사를 다시 성낙의 의사를 발송하기 전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낙의 의사를 발생하기 전에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자, 도달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만 성낙의 의사를 발송하기 전에, 그죠? 취소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회란 것은, 다시 한번, 자, 청약의 철회란 것은, 요거는, 청약의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그죠? 도달 전에, 철회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도달 전 철회를 하는 건데, 철회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취소는 도달 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달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달 후에, 즉 성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기 전, 성낙의 의사표시를 의사표시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착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취소는 도달 후 성낙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결국 뭡니까? 도달 후 성낙의 의사표시 전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는 계약 체결 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계약이 체결되기 전, 그죠? 계약 체결 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한다. 자, 근데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그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자,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 이렇게 취소를, 상대방이 성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즉,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취소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는, 자, 취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선 취소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죠.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자, 문구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럴 경우는 보통 어떤 겁니까? 승낙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거죠. 승낙기간이 딱 지정되어 있는 거. 자, 몇 월 며칠까지 지정하라라고 몇 월 몇 일까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달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어로는 valid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 그래서 요 청약서, 요 오퍼가 유효한 기간이다. 유효기일을 이야기하죠. 유효기일, 유효한 기간이 어떻다. 유효기일. 요 오퍼가 유효한 기간이 얼마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validity 30, 30일이다. days 이렇게 돼 있으면 요 30일 동안은 청약을 뭡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결국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 유효기간, 이걸 다른 말로 유효기일이라 하는데요. 요 유효기일이 6일 이내는 즉 청약자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낸 청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습적으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죠. 취소할 수 없다고, 자, 오퍼를 낸 사람이 취소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신뢰하는 경우. 자,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 뭐 이거 낸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경우죠. 이 신뢰하는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기간 동안에는 취소할 수 없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미국 상법에서는 이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법에서는 이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다. 그죠? 합리적인 기간 3개월. 3개월 이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법에서는 이제 한 3개월 내 이 합리적인 기간, 즉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보통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죠? 3개월 정도를 보고 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 청약에, 즉 우리가 오퍼를 우리가 이렇게 작성할 때, 오퍼를 낼 때 이 기간, 즉 확정 청약이란 것은 이 확정 청약이 들어갈 때 기간이죠. 확정 청약의 기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서는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그냥 이것은 청약으로서 즉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정 청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주어진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고? 보통 유효기간이 있을 때죠. 이 기간 동안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청약은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청약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처리의 차이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냐 도달하기 후냐에 따라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또는 철회가 됩니다.
자, 도달하기 전은 우리가 그거는 철회가 되는 거고, 도달한 후는 그것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사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자, 그게 이제 청약이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죠?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회 같은 경우는, 자,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죠? 도착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도착하기 전에 철회 의사표시를 전달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철회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오는 불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CISG에서는 철회를 인정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주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청약의 취소, 청약의 철회 부분들은 혼동되지 않게, 그죠? 여러분들이 잘 결국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뭐 철회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취소가 무엇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 또 이제 취소의 경우에는 사실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소를 하지 못할 경우는 유효기일이 있는 청약, 그죠? 유효기일이 있는 청약이나 또는 상대방이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그것은 이제 취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그죠? 3개월 이내에서. 자, 그리고 이제 철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민법은 철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이제 철회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계약에 대한 청약이 있으면 보통 상대방은 그에 대한 고려와 준비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철회하고 취소는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우리 영어 표현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 표현으로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묻고 안 묻고 시험을 떠나서 일단 실무에서도 철회가 뭐고, 그 다음에 취소가 뭐고 정도의 어떤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는 다른 말로 revocable, 그래서 revocation입니다. revocable이니까 revocation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는 말 그대로 withdraw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걷어가다 이런 뜻이죠. 자, withdraw. 요 뜻을, 요 차이를, 우리가 꼭 그 차이를 숙지를 하십니다. 차이 숙지를 한다. 차이를 꼭 숙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낙에 대해서 봅시다. 성낙. 자, 성낙은, 이제, 오퍼에 대해서 청약이 오면,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와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낙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성낙은 다른 말로, 다른 말로 acceptance라고 하죠.
acceptance라고 합니다. 자, 이 성락은 그런데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죠? 성락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락에 대해서는요, 한국 민법에서는 이거는 이제 도달주의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성락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에서는 도달주의입니다. 자, 뭐하고 같죠? 청약하고 같죠?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예외적으로는 이제 전화 같은 거 있죠? 전화 같은 거는 요거는 바로 그래서 자, 근데 이제 CISG 같은 경우 요거는 발신주의입니다. 틀리죠? 자, 한국 민법은 성락은 청약과 같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CISG는 비엔나 협약에서는 상품에 관한 협정이죠. 국제 상품에 관한 협정에서는 상품 매매에 관한 협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단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선상의 그죠? 유선상의 어떤 청약을 꼭 문서로 할 필요는 없다죠. 구두로 할 수 있다겠죠. 구두로 할 경우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해야 된다. 이때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도달주의를 채택할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대화죠. 대화할 때는 그죠? 대화할 때는 이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선상에 그죠? 대화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요거는 이제 대화시 대화는 이제 유선상의 대화라든지 이런 거죠. 대화로 할 경우에는 대화자와는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된다. 도달되지 않으면 요거는 성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유선상이라든지 대화상이 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성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정리합니다. 자, 성락은 한국 민법은 청약과 같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SG 비엔나 협약에서는 자, 원칙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틀리죠? 그 다음에 즉 대화자 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락의상은 우리가 성락의 조건은요. 미러 이미지입니다. 미러 이미지. 즉 여기에서 다시 성락에 있어서는 그럼 성락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성락의 조건은 그대로 해야 된다. 성락은 경상의 법칙이다. 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겨울 경점입니다. 경상의 법칙. 그래서 경상의 법칙이다. 자, 이거 뭐 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락은 경상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락이 경상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경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거울이란 뜻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상. 자, 거울에 비친 모양이란 뜻이죠. 그걸 우리가 경상이라 하는데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원본과 똑같아야 된다. 그죠? 원본과 같아야 한다. 그럼 이때 원본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원본은 원래의 청약을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청약.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 영어로는 겨울에 비친 모양이라 해서 이거는 미러 이미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미러 이미지. 자, 미러 이미지. 거울에 비친 이미지. 그건 무슨 말이냐. 원래의 청약 내용 그대로를 승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것은 반대 청약이 돼서 원래의 청약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이거 만약 아니면, 미러 이미지가 아니면, 자, 우리가 이제 청약을 이야기한 것은 수량이라든지, 납기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사실은, 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른 조건으로 요구한다면은 그것은 원래의 청약이 아니죠. 그죠? 원래의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럴 때는 이제 반대 청약이 돼서 반대 청약이 돼서 원래의 청약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 청약이 된다. 이거는 반대 청약이 된다. 그래서 원래의 청약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약도 조건은 일단 아까 얘기했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에 승낙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승낙의 조건. 그죠? 자, 승낙의 조건은 승낙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우리가 이제 승낙을 유효기간을 써서 할 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 기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기간, 그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걸 뭐 무턱대고 막 오랫동안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청약이 하죠.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어 있죠. 청약이 특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 승낙 역시 이 청약을 한 특정인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승낙도 특정인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정인 앞으로. 자, 이것도 청약도 특정인 앞으로 되어 있다. 자,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청약이 어떤 특정인 앞으로 청약이 되어 있으면 이 특정인이 특정인 앞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이 특정인이 이 청약의 대상이 된 특정인이 승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이 승낙이 돼야 된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승낙도 청약이 피청약된 이 특정인이 이 사람이 동일인, 그 소위 얘기하는 동일인이죠. 동일인이 승낙해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 조건이 이제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조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나씩 붙여볼까요? 요거 1번이고, 자, 요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요거는 청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미러 이미지라 했던. 자, 청약은 여기에 대한 이 청약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제 청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른 걸 고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반대 청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적 승낙입니다. 그것만이 유효합니다. 알겠죠? 거기서 조건을 고치면은 그것은 앞에 있는 청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대 청약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 무효화되고 다른 거는 다 유효화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오리지널 청약 자체가 무효화되고 새로운 이제 조건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 청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승낙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비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communication of acceptanc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communication of acceptance. 자, 이 말이 결국 승낙의 의사표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은 승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승낙의 철회입니다. 승낙의 철회. 자, 승낙의 철회는 자,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낙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달 전에 청약과 마찬가지로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쵸?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달 전에는 계약이 성립하기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든지 청약의 어떤 철회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언제든지 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떨 때 확실하게 그죠? 뭐 언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좀 의심을 하게 되죠. 언제든지 예외가 없단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도달 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죠? 자, 승낙은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그죠? 가능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승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은 승낙과 청약 모두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고, CISG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대해서는 도달주의, 그 다음에 승낙에 대해서는 발신주의, 대신 대화자간에는 도달주의. 대화자간이라는 것은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할 때,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이제 도달됐을 때를 기준으로 했다. 그때도. 자, 그래서 도달주의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도달주의, 그죠? 요거 도달주의는 우리나라 청약이나
승낙 모두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그죠?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CISG 비엔나 협정에서는 요거는 물품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는 요거는 발신주의를 하고 있다. 그죠? 발신주의다. 승낙에 대해서는 발신주의다. 다시 한 번 더. 그죠? 발신주의다. 이거 알수 되고, 단, 대화자 간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죠? 대화자 간, 도달주의는, 대화자 간에서는 대가 있다. 서로 이제 마주보고 대화를 할 경우에, 그게 유선이든, 현장에서 하든, 그죠? 대화자 간에는, 오는 도달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요 부분에, 이제 성낙은 철회는 가능하다. 그죠? 언제든지, 철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성낙. 그죠?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성사되지 않는,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자,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성낙이 있었겠죠. 그 성낙은 이제 어떤 것이냐. 자,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성낙은 어떤 것이냐.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성낙이란 것은 첫째, 그죠? 첫째는 우리가 지연성낙입니다. 지연성낙. 그래서 지연성낙이다. 자, 지연성낙이라는 영어로는 delayed, 그죠? delayed acceptance라고 한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성낙이죠. 유효기간이, 자, 성낙을 요 기간 안에 하세요라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낙이죠. 그죠? 지난 성낙이다. 자, 유효기간이 지난 성낙은 이것은 성낙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낙으로서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성낙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치유란 것은 다시 유효해지는 거죠. 다시 유효해지는 것. 그죠? 다시 유효해지려면은 이것은 피청약자가 자, 기간은 지났지만 피청약자가 오케이 하면은 이거는 유효해집니다. 이거는 피청약자가 그냥 합시다. 계약이 유효한 걸로 합시다 하고 오케이 받아주면은 성낙을 받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성낙은 원칙적으로는 delayed acceptance는 원칙적으로는 요거는 성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이게 뭐 실무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자, 청약을 했는데 자, 청약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한 거. 가만히 있는 거. 자, 사일런스 한 거죠. 그럼 사일런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CISG에서 요거는 사일런스의 경우는 요거는
이거는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승낙이 아니다. 자, 승낙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silence 하고 있으면 이것은 승낙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우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승낙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계약을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승낙을 보고 있죠.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승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분 승낙입니다. 부분 승낙. 자, 부분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부분은 partial이라고 그러죠. partial acceptance다. 자, 이 partial acceptance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승낙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승낙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량도 있을 거고, 그죠? 수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가격, 그죠? 가격, 그 다음에, 우리 물품, 그죠? 물품 그 자체, 물품의 특정이죠. 물품, 그죠? 그 다음에 뭐, 납기 등이 있을 겁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약기 부분은 accept 하고 나머지 부분은 reject를 했다고 합시다. 뭐 납기는 accept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량 가격 요 부분에는 이제 reject를 했다고 합시다. 자, 요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부분적으로 승낙한 거죠. 부분적으로 승낙한 것은 결국은 요거는 뭐냐면 반대 청약이 됩니다. 반대 청약. 자, 반대 청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count offer가 되는 거죠. count. 자, count offer가 되니까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리젝트 되고 나머지 그러면 부분은 유효하냐 아닙니다. 요거는 원청약 자체가 원래 이 청약 전체가 그것이 받아들인 부분이든 리젝트 된 부분이든 원청약 자체가 무효된다. 원청약 무효다. 그죠? 원청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조금 자, 원청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야기했죠. 원청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partial acceptance다. 이렇게 하죠. 자, partial acceptance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선적일, 가격, 뭐 품질 조건 등을 제시했는데,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죠? 이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선적 일자만 받아들이고 가격 품질 조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한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된다. 반대 청약이란 것은 요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반대 청약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죠? 자, 새로운 청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청약은 무효가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변경승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변경승낙은 요와 똑같이 요거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4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변경승낙이다.
여기서 부분 성락은 여러분들 보세요. 부분 성락은 이렇게 받아들여진 주어진 조건에서 일부분만 accept 하는 거죠. 일부분만 accept 하는 건데 변경 성락의 차이는 뭐냐면 이 부분들을 바꾸어서 요청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바꾸어서 다시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좋다. 수량 가격 물품 납기가 있는데 이 납기가 예를 들어서 이 청약자가 주어진 조건 중에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리젝트 하는 경우는 부분 성락이 되지만 이러한 조건 내용을 바꾸어서 요거는 그대로 있는 데서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리젝트 하는 거지만 요거는 아예 그 내용을 바꾸어서 다시 청약하는 것. 요거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바꾼다 해서 modified. 자, modified 된 거다. 아예 바꿔버렸다. 내용을. 그래서 수량이 100개인데 그럼 수량을 110개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가격이 하나당 만원인데 가격을 9,000원을 합시다. 물건을 다른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납기를 이렇게 바꿔가서 modified 한다. 그래서 modified acceptanc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modify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대 청약으로 봐야죠. 그죠? 반대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변경 청약도 반대 청약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이제 카운트 오프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카운트 오프로 봐야 된다. 카운트 오프다.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것도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반대 청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우리가 반대 청약으로 본다. 그죠? 반대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성락의 효력을 계약을 성락시키지 못하는 성락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청약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청약을 했습니다. 그죠? 청약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반대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 된다.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했어. 그런데 이제 부랴부랴 아이고 이거 물건을 사야 되겠고 안 돼서 그럼 좋습니다. 원래 했던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원청약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어떻게 했죠? 반대 청약했다. 자, 여기에서 반대 청약은 아까 이야기했죠. 요 종류가 부분 청약도 있고, 그죠? 부분 청약도, 일부만 받아들이는 부분 청약도 있고, 자, 아예 부분 청약도 있고, 또 아예, 어떻게 하죠?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요구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변경 청약도 있었습니다. 변경 청약, 그죠? 미안합니다. 변경 청약이죠. 그죠?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변경 청약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약을 했는데, 원래 원청약자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다시 원청약을 갖다가, 자, 승낙을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결국은, 이 원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미 여기서 반대 청약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인 효과가 반대 청약을 함으로써 이 상태에서는 원청약에 대해서 반대 청약이 결국 뭡니까? 원청약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 시점에 벌써 원청약이 무효화가 된 거죠. 자,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이 원청약을 다시 승낙한다 해도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무효가 된다. 뭐가? 원청약이 무효가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혼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금방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요런 이제 규정상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조건부 청약입니다. 조건부 청약,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청약은, 요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원청약을 하고 또 반대 청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조건부 청약인데요. 자, 조건부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에 조건을 붙이는 미안합니다. 청약이 아니라 조건부 승낙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혼돈스러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낙이죠. 조건부 승낙인데, 자, 조건부 승낙은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conditional. 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자, 이 conditional acceptance라는 것은 청약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승낙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러한 이제 승낙은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승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승낙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승낙은 미러 이미지다. 즉 무조건적인 승낙이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승낙이라는 것은, 자, 승낙은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그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승낙은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왜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실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경우는 답입니다. 승낙은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즉 청약자의 청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승낙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러 이미지라 했죠. 즉 미러란 것은 미러 이미지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 모습 그대로 원본과 똑같이 승낙해야 된다. 원본을 전제로 승낙해야 된다. 자, 경상 효과라 했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승낙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승낙에 조건을 붙이면 이것은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건부 승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뢰부 승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요거는 이제 어쨌든 조건부 승낙은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승낙에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무조건적이다. 무엇에 대한 무조건? 청약자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100% 거부하든지 그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러 이미지라 했죠. 즉 경상 효과라 했습니다. 그죠? 즉 거울에 비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승낙해야 된다. 원본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 조건부 성락은 성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의뢰부 성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자, 우리가 조건부 성락, 자, 그다음에 보면 조건부 성락이 있고요. 조건부 성락이 있고 이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의뢰부 성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조건부 성락은 요거는 성락이 아닙니다. 성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의뢰부 성락은 요거는 성락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이렇게죠. 자, 의뢰부 성락은 영어로는 acceptance, accept 받아들인다. 자, 받아들이고, 자, acceptance인데 받아들이는데, 자, 뭐와 함께 accompany. 자, acceptance 하는데요. 근데 이 acceptance가 결국 accompany 동반한다는 거죠. 자, 뭘 동반합니까? 자, 뭘 동반하는 거죠? by request, 요청을. 자, 요게 바로 의뢰부 성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의뢰부 성락은 결국은 뭐냐면 이 의뢰부 성락은 실질적으로 주요한 오퍼, 즉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퍼의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오퍼를 갖다가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의사를 타진하는 오퍼의 내용을, 그죠? 오퍼의 내용은 아까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오퍼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뭐 가격이라든지 뭐 수량, 가격, 예를 들어서 수량 아까 했었죠. 중요한 요인들, 뭐 가격, 그 다음에 물품 그 자체, 그죠? 물품, 그죠? 그 다음에 뭐 납기 같은 것도 되겠죠, 그죠? 이에 대해서 오퍼의 내용을 적극 수정하려는 게 아니죠. 적극 수정하면 이건 아까 뭐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조건부 성락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조건부 성락이나 아니면 적극 수정, 조건부 성향이나 아까 변경 성향이나 아니면 부분 성향이 되겠죠. 변경 성향이 되겠죠. 적극 수정 의지가 아니고 의지가 아니라 의사타진입니다.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의사타진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그래서 뭐 오퍼를 받았어요. 그럼 한 100개 사면은 100개 이상 예를 듭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또는 뭐 10% 정도, 그죠? 뭐 이건 정하기 나름이고 뭐 이렇게 가격이 깎여질 수 있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납기가 좀 더 단축 가능하냐 이런 거죠. 단축 가능하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물품을 다른 모델로 변경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어떤 제품의 어떤 수정을, 즉 어떤 주요 부분들
오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된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그죠? 단지 상대에게 어떤 의사를 타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100개 이상 더 그 가격 좋고 수량 괜찮은데 그럼 100개 이상 더 구입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깎아 주실래요? 아니면 딜리버리를 조금 더 조금 단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모델을 다른 모델로 전환이 되겠는데 같은 가격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이죠.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accompanied by request입니다. 어떤 요청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원료를 어떤 것을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리퀘스트도,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즉, 의뢰부 승낙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의뢰부 승낙은, 주된 요소를, 주된 오퍼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상대에게 어떤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뢰부 승낙은 승낙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알겠죠? 조건부 승낙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승낙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낙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승낙 방법, 그죠? 승낙 방법은 어떻게 있고, 자, 승낙 방법부터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승낙 방법은 첫째요. 승낙 방법 첫째, 방법을 정해서 청약을 할 때는, 그죠? 승낙 방법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방법을 서신으로 해라. 자, 그래서 방법을 정했을 때는,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방법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승낙해야 합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승낙의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야 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하라 했는데 전화로 안 했다니까. 또는 서신으로 하라 했는데 서신을 안 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정했을 때는, 승낙의 방법을 정했을 때는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 되고, 만약에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자,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죠?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았을 때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자, 합리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 이 합리적 방법과 수단은 예를 들어서 전화도 될 수 있고, 그죠? 전화도 될 수 있고, 그죠? 팩스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메일도 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겠죠. 팩스나 이메일 같은 것들, 그죠? 이메일 같은 것들. 자, 이런 방법들로도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두로 한 경우가 있겠죠. 구두. 자, 구두 청약은 만약에 구두로 청약을 했을 때는 적시 답해야 됩니다. 적시 승낙해야 된다.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적시 승낙을 해야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죠? 적시 승낙해야 된다. 물론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시 승낙이 안 될 수가 있지만 별도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시 승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승낙자가 원칙적으로 silence, 즉 침묵하면은 그것은 승낙으로 보지 않는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피청약자가 즉 승낙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청약자가 통지 없이 사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통지 없이 청약 조건대로 예를 들어서 청약 조건대로 그러니까 물품을 발송하거나 자, 이건 파는 사람 입장이겠죠. 그죠? 물품을 발송하거나 자, 물품 발송 또는 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금을 송금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승낙한 거로 보는 겁니다. 통지가 없더라도. 그죠? 이거는 승낙으로 본다. 이렇게 보죠. 이거는 승낙으로 본다. 그죠? 자, 이런 행위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죠? 피청약자가 사전에 통지 없었지만, 그래서 물품을 갖다가 발송하는 경우, 사는 사람 같은 경우, 또는, 파는 사람 같은 경우, 또는,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엔 대금을 송금하면은, 이런 행위들은 사전에 통지가 없어도 승낙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승낙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낙의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면 방법을 청약자가 정했을 때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승낙을 해야 되고요. 정하지 않았을 때는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로 청약을 꼭 문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 청약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시 승낙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청약자, 즉 청약을 받은 자가 사전 통지 없이 파는 사람의 경우에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사는 사람의 경우는 대금을 송금하면은 이것은 사전 통지가 없더라도 이거는 승낙의 표시로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승낙의 기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승낙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승낙의 기간이다. 자, 승낙의 기간은 보면 우리가 승낙에 대해서 아까 내가 조금 제가 혼돈스럽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민법은 청약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도달주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이제 답변이죠. 승낙은 한국민법에서는 여기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발신주의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화자 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화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할 대화자 간에는 요거는 대화자 간은 뭐냐면 여기는 이거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 CISG 비엔나 협약에서는 자, 여기서는 둘 다 청약과 승낙 모두 여기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얘기가 되었다면, 요거 다르게 얘기했다면, 요게 이제 최종적인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국민법에서는 청약은 도달주의지만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도달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청약의 효력을 갖는 거고,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 도달 후에도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효력이 도달 후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되는 이유죠.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소급해서 취소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은 이제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발신함으로써 그죠? 발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승낙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한다. 그 다음에 CISG에 관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모두 도달주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신주의 하에서는 시점을 우리가 도달주의에서는 도달하기 전까지의 청약은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승낙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는 결국 도달주의에서는 철회도 가능하고, 그죠? 청약은 철회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해요? 취소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승낙은 어떻게 되죠? 승낙은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죠? 철회가 가능하다. 자, 요거 중요하죠. 일단 발신주의, 근데 이제 발신주의 하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봐야 하냐 하는 것은 그 매체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승낙을 발신주의로 보는데 이 발신주의 한에서는 이제 언제를 보느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자, 왜 이러냐? 같이 그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보낼 때 승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승낙 기간이 이제 중요하다 했죠. 그 승낙 기간은 예를 들어서 승낙 기간이 확정되어 있을 때 언제까지라고 예를 들어서 by 같은 거죠. by 자, September 이렇게 될 때는 10th 이럴 때도 요 날짜까지가 딱 정해져 있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계산에 무효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문제는 기산일이
뭐 예를 들어서 for 10 미안합니다. for 10 days라든지 그다음 이렇게 이제 for 10 days 자 10일 동안 이렇게 되겠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within 예를 들어서 within 50 days, 15 days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때까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산일이 정해져 있죠. 그죠? 요거는 명백하게 요때 기산일이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for라든지 또는 within이라든지 이제 이런 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산일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거죠. 기산일은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방법들을 봅시다. 방법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보가 있다. 전보. 우리 옛날에 전보. 그죠? 이렇게 전보를 친다. 이렇게 하죠. 전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오프죠. 자, 요때는 전보를 넘겨준 날, 우리 우체국에 가면 전보를 쳐달라고 할 때는, 그죠? 케이블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전보의 내용을 작성해 갖고 우체국에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전보문을 갖다가 넘겨줄 때, 우체국에 전보문을 전보문, 그죠? 전보 내용이 다 있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전보문을 전보문을 넘길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넘기면 이제 전보를 치는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그 이제 전보문 내용대로 전보를 상대에게 치겠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전보문을 넘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성낙이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전보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신 같은 경우에 그죠? 서신. 자, 서신은 요거는 메일 오프라고 하죠. 자, 메일 오프는 결국 어떡합니까? 서신문에 적혀져 있는 날짜가 있었겠죠. 서신문에 거기에 이제 표시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날짜, 표시된 날짜, 서신에 표시된 날짜, 표시된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 뭐 하고 나면 표시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작성하고 나면은 항상 그 뒤에다가 작성한 날짜를 갖다가 표시하죠. 이 표시된 날짜가 바로 성낙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 성낙이 요때부터 되었다. 그죠? 만약에 없다면은, 표시된 날짜가 있고, 표시된 날짜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표시된 날짜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요거는, 거기에 봉투에 찍힌 날, 그죠? 봉투에 찍힌 날을 우리가, 봉투에 표시된 날, 그죠? 표시된 날, 있겠죠? 표시된 날, 봉투에 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봉투에다가 탁 이렇게 소인이라 해서 탁 찍죠, 그죠? 그 표시된 날을 갖다가 만약에 안에 내용이 없더라면, 그죠? 날로 한다, 그죠? 부재소지단 날. 자, 그래서 이 서신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하고 그죠? 또는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륙법계죠, 그죠? 한국이랑 일본이라는 거지, 그죠? 미안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서신에 있어서 이
날짜가 찍힌 날이 있는가 또는 봉투에 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CISG 같은 경우는 CISG 상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주의란 이야기는 결국은 피청약자에게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그죠? 도달주의다. 도달한 날짜에 이제 이것이 도달주의다, 그죠? 도달주의. 자, 그래서 도달한 날짜에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서실은 다시 표시된 날짜 또는 봉투 표시된 날짜가 안에 없으면, 서류에 표시된 날짜가 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요거는 이제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 같이, 그죠? 발신주의를 채택할 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CISG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달했을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전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보면은 전보, 서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나 텔렉스 같은 거, 그죠? 전화, 그 다음에 그런 텔렉스, 그죠? 자, 전화나 텔렉스 같은 이런 대화자간에는, 그죠? 이런 대화자간, 그죠? 동시적, 이건 다른 말로 동시적 통신 수단이죠. 대화자간, 그죠? 동시적, 통신 수단이죠. 말함과 동시에, 상대에게 도착하는 거죠. 자, 요 동시적 통신 수단에서는 뭘 한다고요? 도달주의, 그죠? 도달주의다. 자, 그래서 동시적 통신 수단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민법이나 CISG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네,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고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죠? 요거는 이제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것, 성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에 따라서 성락의 기간, 그죠? 기간이 틀려진다. 성락하는 시점이 틀려진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을 넘길 때, 그 다음에 서신은 표시된 날짜, 서신 안에, 그죠? 서신에 표시된 날짜, 서신에 표시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서신에 표시된 날짜, 또는 서신에 표시된 날짜가 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날, 요거는 이제 도달주의고, 요거는 이제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CISG 같이 승낙의 도달주의를 선택할 때는, 도달주의를 취할 때는, 요거는 피신청인에게 요거는 도달됐을 때를 기준으로, 승낙일로 기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성락 기간을 다시 해석할 때 또 조금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성락의 시점은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성락 기간 중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락 기간이 이제 for 10 days를 했을 때, for 10 days다. 뭐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within 50 days, 그죠? 자, within 15 days, 뭐 이런 식으로. 자, 요 기간 안에 예를 들어서 자, 공휴일이나, 그죠? 공휴일이나
자, 뭐 공휴일도 있을 거고 기간 안에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비영업일 뭐 특별한 비영업일 그죠? 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영업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제외하지 않습니다.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기한의 가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기한의 가산. 자, 이걸 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10일 또는 15일 안에 이런 공휴일이나 비영업이 있더라도 이거 다 집어넣어서 계산합니다. 기한의 가산에 포함. 자, 그런데 요게 중간이 아니고 기간 말에 있을 때는요. 기간 말일에 있을 때는 자, 기간 말일에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을 때는 요거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때는 결국은 뭐냐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어지는 최초 영업일까지 요거는 기간 말일에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을 때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을 때는 요거는 뭐냐면 뭡니까?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다음요. 이어지는 자, 이 휴일이나 공휴일이 끝나고 이어지는 최초의 영업일, 그죠?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 요걸 이제 꼭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락의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이 있을 때는 그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은 그것은 추가되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 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 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말일에 기간의 말일에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을 때는 이어지는 처음 즉 제일 첫 번째 영업일에까지 그 날짜가 연장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for 10days라 했을 때요. 예를 들면 for 10days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for 10days 했는데 for 10days를 했습니다. 10days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5days 될 때 여기에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카운팅하고 갑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10days 됐을 때, 즉 마지막 10일 날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나 비영업일이 있을 때는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워킹 데이 영업일까지 워킹 데이까지 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죠? 워킹 데이까지 이게 연장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following working day,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 바로 이어지는 working day까지 바로 이제 이어지는 영업일. 자, 영업일, 그죠?
영업일이다. 이걸 우리가 영업일이다 이렇게 되죠. 영업일까지 그게 연장이 됩니다. 승낙의 기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까지 연장이 된다. 그 안에 승낙을 해주면 된다. 승낙의 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요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지주의. 그러면 이 요지주의는 뭐냐? 이거죠. 요지주의. 자, 요지주의란 거는 요게 이제 영어로는 acknowledgement theory라 이렇게 했습니다. acknowledgement theory.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달주의. 자,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한국의 민법, 한국과 일본의 민법이 뭘 대해서? 민법의 청약죠. 청약. 그 다음에 CISD. 자, 비엔나 협약에서 자, 국제 물품에 관한 협정에서 CISD에서 요거는 청약과 성낙. 그죠? 청약, 성낙. 자, 요거는 이제 전부 다 결국 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달주의에서 도달한 데서 즉 피청약자에게 이걸 도달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인지해야 된다. 자, 인지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게 이제 acknowledgement theory입니다. 요지, 즉 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알아야지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죠? 즉 승낙에서 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물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거라는 거죠. 자,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주의입니다. 그죠? 자, 특히 이제 요거는 인지주의라는 것은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분쟁의 소지가 있죠.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도달했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요런 것을 채택하는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하고 이집트입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탈리아와 이집트는 요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도달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달한 것의 내용을 인지해야지 비로소 성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도달한 것을 인지해야지만 비로소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계약이 성납을 인정하는 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성낙에서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청약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